어제 임대차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.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도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 월세가 늘어나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오늘은 이 문제를 정은혜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정 기자,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를 살게 되면 이제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 계산이 가능합니까? 네,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 법정 전환을 책정하게 되는데요. 현재 4%가 적용되고 있습니다. 전세값이 6억 원인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월세로 전환해서 보증금은 2억 원을 걸고 나머지 4억 원 몫을 월세로 낸다고 가정하면요. 매달 133만 원가량을 연간 1,596만 원을 월세로 내야 합니다. 하지만 4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사면요. 주거비는 매달 약 83만 원, 연간 1,000만 원에 그칩니다. 즉 세입자 입장에선 월세가 전세에 비해 약 60% 비싼 셈입니다. 그러니까 중산층이나 서민 입장에서는 이제 빡빡한 살림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, 자, 그런데 이제 전월세 전환율 이게 4%는 비율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?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원래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건 금리에 연동이 되고 또 월세 선호 여부 등 수급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기와 지역마다 다 다른데요.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정부가 기준금리 0.5%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3.5%를 더해 4%로 통일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임대차법 처리 과정에서 이미 전세 매물이 많이 줄고 있어요. 근데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집주인이 이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경우에 현금이 부족해서 월세로 돌리기가 어렵다.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전세 제도가 실종될 거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.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? 네, 전세 제도가 사라지려면 모든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줘야겠죠. 당장 현금이 없는 집주인은 수억 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전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돌려준 뒤에 월세로 돌리면 은행 이자보다 월세가 많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집주인들도 이번 기회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고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자 부담보다 월세가 조금이라도 많으면 시장 그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, 뭐 이런 얘기인데, 자, 이런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? 전세를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로 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? 세입자가 수용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. 개정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해야 하는데요. 이때도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5%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. 자, 이번에 통과된 법을 보면 이제 집주인이 내가 이제 살 거야, 내 가족이나 내가 살 테니까 당신 좀 나가주세요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전세 계약이 해지된다 이렇게 법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실제 집주인이 와서 사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. 네, 모든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주체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. 즉 기존 세입자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인데요. 개인정보와 사생활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.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. 그 지역의 주민등록상, 이게 주민등록에 우리 주소 이런 것들 누가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정보, 비밀 정보라 실제로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. 경찰도 아니고 가족관계 증명서 다 떼야 될 텐데 사생활 또 개인정보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긋나는 거거든요. 이제 임대차법이 급하게 통과되면서 저렇게 이제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은데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들 정부가 서둘러 마련해야겠군요. 정은혜 기자, 잘 들었습니다.